자, 66번 봅시다.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 판별식. 일단 뭐 문제 읽어보면 식이 좀 지랄맞게 나와 있는데 중근 가진데 그 다음에 정수 A, B래. 재훈아? 혹시 무슨 생각이 드니? 오. 등급! 부정. 침팬지 등장! 부정방정. 그죠? 자연수랑 비슷하죠? 근데 양수 조건만 빠진. 어쨌든 중근을 가진데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판별식 한번 써볼까?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B 뒤에 쭉쭉쭉 더하기 2A 더하기 3B 더하기 1은 0. 그렇죠? 자, 일단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면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날라가. 여기서 2AB, 여기서 플러스 2AB 마이너스 3AB니까 A,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B 써주면 2A 더하기 3B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러면 2A 더하기 3B로 만들어줘. A에다가 B. 그래야 AB가 나올 테니까 2A가 있으려면 여기 2가 있어야겠죠. 3B가 있으려면 여기 플러스 3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상수항이 6이야. 원래 1이었잖아. 근데 5 더해주면 되겠다. 우변에도 똑같이 5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랑 B에다가 3이랑 2 더한 것도 똑같이 정수니까 곱해서 5가 되는 건 5개가 있겠네. 1이랑 5, 5랑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A랑 B도 구해볼까? A랑 B, 3이랑 더해서 1이래. 마이너스 2고 여기는 그냥 바로 쓸게. 3, 2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겠다. 가능한 A랑 B랑 곱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구하래. 가장 작으려면 음수 찾아야 되겠다. 여기서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 중에 더 작은 거는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쵸? 6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는데 a, b 중에 큰 거 구하래. 똑같네요. 자, 판별식 해볼까? 잠깐만. 식은 다르죠? 자, 판별식 계산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 똑같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더하기 5a 더하기 3b에다가 플러스 2가 0이다. 좀 빨리 계산해볼까? 자, a제곱 b제곱 날라가고 a, b가 남고 5a고 3b고 플러스 2가 0이다. 바로 할 수 있을까 이제? a 더하기 3이 있어야 될 거고 b 더하기 5가 있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13 모자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13 해주면 곱해서 13이 되는 게 몇 개 없죠? 1, 13 13, 1 마 1, 마 13 마 1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사실 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가 되잖아? 너무 많아지잖아? 그런 건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A랑 B 중에 큰 거랑 작은 거 더하래. 일단 나오려면 마이너스 2여야 되고 8이어야 되고 1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4여야 되고 마이너스 4여야 되고 마이너스 18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6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6이어야 되고. 자, 다 곱해봅시다. 가장 작은 거는 음수 중에서 더 작은 마이너스 40일 거고 가장 큰 거는 양수 중에서 더 큰 96이겠죠? 그래서 둘이를 더하면 56이다. 답은 3번일 거고요. 68번 똑같으니까 각자 해봅시다. 자, 넘어가서 69번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 시험 볼 때도 이런 거 나왔는데 문자를 잘못 보고 풀었대. 문자를 잘못 보고 풀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되거든. 자, 일단 69번 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근의 공식을, 아니 근의 공식을 왜 잘못 푸는 거야?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래.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근이 마이너스 4랑 1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때?
이 근의 공식에서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a분의 2b야. a분의 2b가 둘이를 더한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고, 둘이 곱하면 어때?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a제곱분의 4ac, 그러니까 a분의 4c가 되겠죠. 근데 그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4인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a분의 c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 세워보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은 0이겠죠. 자, 뭐 구하래? 원래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겠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뭔가를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하면 근의 공식으로 근의 공식이 아니라 근각에서의 관계로 푸시고, 자, 70번 조금 더 빠르게 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는 0의 근을 구했는데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러면 나머지는 잘 본 거니까 a랑 c랑 연관 있는 게 곱이죠. 그래서 1플마 루트 2에서 곱 생각해보면 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c를 잘못 봤대. 그럼 합은 잘 본 거네. 합은 4분의 3 플마 어쩌고 둘이 더한 거니까 합은 2분의 3이죠. 그러면 원래 2차 방정식에 뭐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식 한번 써볼까?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으니까 2차 방정식 만들어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겠네요. 뭐 당연히 근의 차 공식 써도 되고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인수분해를 해보면 2x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근이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근의 차이는, 얘네 둘의 차이는 4분의 5고 제곱 2분의 5고 제곱하면 4분의 25, 4 곱하면 25다. 이렇게 나오죠. 답은 25가 될 거고요. 넘어가서 71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71번. 보면 B를 잘못 봤대. 곱은 맞아. 곱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C를 잘못 봤대. 합은 맞아. 합은 3이죠. 마이너스 1이랑 4랑 더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식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인데 원래 근을 찾으래. 원래 근을 찾으라 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근의 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뭐 9 더하기 8이니까 17 이렇게 되겠다. 2분의 3 플마 루트 17은 3번이네요. 72번 똑같으니까 각자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자, 근각에서의 관계도 뭐 어렵지 않은데 73번 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합이랑 곱이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식의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fx가 0이 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 근이 나오면 대입하면 0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야 0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거는 인수를 갖는다 라는 말이랑 똑같겠죠?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마찬가지로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인 거고, 일단 뭐 합이랑 곱이 나와 있으니까 식을 당연히 쓸 수 있어.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p 쭉 묶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다 뭐 하면 되겠죠. 일단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에 3x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게 0이 되는 걸 찾으래. 이때 두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f라는 식에다가 알파라는 애랑 베타라는 애를 대입해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알파가 되는 거 베타가 되는 거 찾으면 되겠다. 그럼 실제로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되냐? 3x-5가 알파가 돼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는 3분의
알파 플러스 5를 대입해야겠죠? 마찬가지로 x에다가 3분의 베타 플러스 5를 대입해야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근이잖아. 이게 새로운 근인데 얘네들의 곱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둘이 곱해보면 전개해봅시다. 9분의 알파 베타 5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알파랑 베타랑 합 곱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보면 곱은 마이너스 1이래. 합은 6이니까 30. 둘이 더하면 55. 빼면 54. 9로 나누면 6이겠죠. 그치? 원래 새로 만든 근의 곱은 6이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74번, 75번도 비슷한데 74번은 이거보다 식이 약간 더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73번 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합이랑 곱이 나와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고요. 그 다음에 곱 알파 베타는 13이래. 2차 방정식 F AX 더하기 B가 0이 되는 거. 이 두 근의 합이 1이고 뭐 제곱의 합이 5다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볼까? 자,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이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X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가 들어가야 되고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이 1이래.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1이라는 거잖아. 얘네 둘이 더하면 일단 통분돼 있으니까 A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B 뺀 거. 그게 1이다 라고 나오네요. 근데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거 합이 5라고 했으니까 이거 식을 좀 전개를 해보면 A라는 게 5-2B로 나오죠. 그치? 일단 A랑 B에 대한 식 하나 알고 있고 제곱의 합이 또 5래.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한 게 5인데 전개가 아니라 대입하면 여기서 나온 A를 대입을 해보면 5-2B의 제곱에다가 B제곱이래. 그러면 4B제곱 B제곱이니까 5B제곱이고 마이너스 20B에다가 더하기 25 빼기 5니까 더하기 20이 0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5로 나누면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가 0. B는 2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되면 A는 1이겠죠. A가 1이고 B가 2다. 근데 뭐 구하래? 두 근의 곱 구하래. A가 1이고 B가 2일 때 두 근의 곱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두 근 해놨잖아. 이거 뭐야? A가 1이고 B가 2니까 알파 마이너스 2고 베타 마이너스 2네요. 두 개 곱하래. 두 개 곱하면 뭐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4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는 1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니까 마이너스 10에다가 4까지 더하면 7이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일단 답은 7이고 75번도 비슷한데 조금 더 복잡해. 자, 75번도 봅시다. 자, 똑같이 근이 알파랑 베타로 나와 있고 합이랑 곱이 나와 있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합이 2고 곱이 5래. 자, 그 다음에 FAX 더하기 B는 0의 근이 합이 곱이 뭐 둘 다 1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려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그리고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의 두 근의 합이랑 곱이 1이래. 그러면 그냥 둘이 더해볼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A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B가 되고 그게 1이다.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2라고 했으니까 2-2B가 A다. A는 2-2B.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것도 1이래. 둘이 곱하면 분모는 A제곱. 분자는 알파 마이너스 B에 베타 마이너스 B 곱한 거니까 곱해보자. 알파 베타 마이너스 B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b제곱. 근데 그것도 1이래. 자, 식 써보면 우리 알파 베타가 뭐래? 둘이 곱한 건 5고요. 더한 건 2래. 그 다음에 여기가 2래.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a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똑같이 그냥 대입해보면 되겠다. 둘이 대입해보면 일단 그냥 전개해볼까? 2-2b 제곱하면 4b제곱 마이너스 8b에다가 플러스 4인데 그게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잠깐 보니까 3b제곱은 pb 더하기 q래. 그러면 그냥 b제곱만 넘기면 되네. 3b제곱은 6b 플러스 1이겠죠. 그쵸? 근데 p랑 q랑 뭐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36에다 1 더하면 답은 37이네요. 그쵸? 재훈아, 혹시 이 문제 초면? 9면. 언제? 1월. 그만 안 왔으니까. 금요일이라고? 쉬운 문제 아니야? 그쵸, 테스트에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찍으라고? 그치. 시우리가 그때 32로 찍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지. 너가 찍어서 맞췄다고? 예. 그치. 어씨,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하는 거지? 너네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으신 거 아닌데. 아, 너한텐 좀 끌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 조금 애매한데 그냥 합시다. 자, 근의 조건. 유리수 조건이랑 정수 조건이랑 내가 묶어놨는데 둘이를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되거든. 자, 유리수 조건이면 근이 유리수래.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좀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2차 방정식이 여기다 적을까? x제곱 플러스 2mx 더하기 3n은 0 이거래. 그치? 자, 두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뭐 짝수 공식이니까 짝수 공식 써봅시다.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수가 유리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m이랑 n의 조건을 보면 5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러니까 뭐 0, 1, 2, 3, 4, 5 중에서 m이랑 n에다가 하나씩 고르는 거잖아. 그치? m이랑 n은 정수야. 그럼 봐봐. 여기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건 이미 유리수죠? 유리수에다가 뭘 더하고 빼야 유리수가 될까? 유리수에다가 뭘 더하고 빼야 유리수가 될까? 유리수 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수다 라고 하면 돼. 그쵸? 자, 루트 m제곱 마이너스 3n이 유리수이려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이 뭐여야 돼? 제곱수여야겠죠? 물론 4분의 1, 4분의 9, 뭐 36분의 1 같은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를 제곱한 것도 당연히 가능. 근데 m제곱 마이너스 3n이라는 건 어차피 정수 제곱에다가 정수 뺀 거니까 정수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제곱수면 되겠다. 그래서 두 근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판별식만 보면 돼. 판별식이 제곱수다. 자, m제곱 마이너스 3n이 제곱수가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m제곱 마이너스 3n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m이랑 n이 정수잖아. 그치? 5 이하의 정수잖아. 그러니까 최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6개잖아. 그치? 물론 다 대입할 건 아닌데 m에다가 n에다가 하나씩 대입해봐서 몇 개인지 찾으면 되겠다. 자, 뭘 대입할까? m에다가 대입하는 게 좋을까? n에다가 대입하는 게 좋을까? n에다가 대입해볼까? n에다가 0 대입해볼까? 그럼 가능한 m이 뭘까? 내가 뭘 대입했을 때 제곱수가 될까?
얘는 n이 0이면 그냥 싹 다 제곱수인 거잖아. 0, 1, 2, 3, 4, 5. 다 되겠네요. 6개 다 되고. n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그때는 m제곱 마이너스 3이야. 얘가 제곱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m에다가 0, 1 안 되고 2 대입하면 4 빼기 3이니까 되죠. 1이니까 2는 가능. 3 대입하면 9 빼기 3 6 안 돼. 4 대입하면 16 빼기 3 13 안 돼. 5 대입하면 25 빼기 3 22 안 되겠네요. 이밖에 없고 n에다가 2 대입하면 m제곱 마이너스 6이야. 그죠? 자, 0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음수 나오고 2 대입해도 음수 나오니까 안 되고 3 대입해보면 9 빼기 6 3 4 대입해보면 16 빼기 6 10 5 대입해보면 25 빼기 6이니까 안 되네요. 얘는 그냥 아예 없네. n에다가 3 대입해볼까? m제곱 마이너스 9야. 1, 2, 3까지 3 되네요. 3 대입하면 0이니까 가능. 4 대입하면 16 빼기 9 7이니까 안 됨. 5 대입하면 25 빼기 9 16이니까 4의 제곱 가능. 4 대입해보면 어때? m제곱 마이너스 16이잖아. 1, 2, 3까지는 음수 나와서 안 돼. 4는 16 빼기 16이니까 가능. 5는 25 빼기 16이니까 9 3의 제곱 가능. 자, 5라고 하면 잠깐만 우서가? 뭐하니? n에다가 4 대입하면 왜 16이야? 10이잖아? 정신 차려야지. 자, 미안. 다시 1, 2, 3까지 대입하면 음수 안됨. 4 대입하면 어때? 16 빼기 10이니까 4 가능. 5 대입하면 25 빼기 10이니까 13 안되네요. 마지막으로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5잖아. 1, 2, 3까지 대입하면 음수니까 안돼. 4 대입하면 16 빼기 15는 1 가능. 5 대입하면 25 빼기 15 10이니까 안되네요. 딱 요거밖에 없네요. 몇 개인지만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있겠죠. 답은 11개가 되겠다. 그렇죠? 자, 77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자, 77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근이 정수래. 두근이 정수가 되려면 판별식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니까 따로 구분해서 써놨겠죠? 그치? 예건아 자고 있었어? 안 자고 있었어? 자, 77번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일단 식 써보면 m 플러스 1의 x 더하기 2m-1이 0이래. 이거의 근이 정수래. 자, 봅시다. 일단 근의 공식 한번 써볼까? 근의 공식 써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냥 바로 해보자. 바로 못하겠다. m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재윤아 왜 무시해? 아니에요. 마이너스 8m 더하기 4 라고 하면 2분의 지금 가오 떨어지게 바로 해볼 거라고 왜 말했지? 마이너스 m-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근데 얘가 이제 정수가 돼야 돼.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유리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루트가 일단 무리수면 안 되잖아? 무리수면 안 되니까 얘가 제곱수여야 돼. 얘가 제곱수여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생각해볼까? 루트가 풀리면 무조건 정수인가? 루트가 벗겨주면 무조건 정수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죠. 무슨 경우? 계산했더니 2분의 9 나왔어.
그럼 얘 2 때문에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수 한 다음에 뭔가를 더 찾아줘야 돼. 근데 일단 제곱수가 되는 것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정수 m이래. 다 대입해 볼 거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제곱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다.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는 걸 찾으래.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그러면 9니까 5 되려면 4 빼줘야 돼. 알파 제곱. 그러면 n-3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4인데 그냥 묶어가지고 곱해서 4가 되는 거 찾으면 돼요. 왜? m도 정수, 알파도 정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주면 되는데 일단 저 경우가 너무 많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두 근이 모두 정수야. 그러면 근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까? 그냥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n-1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2n-1 이렇게 돼. 그치? 얘네들이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알파랑 베타가 정수가 되게끔 찾는 거니까 m을 좀 없애볼까? 2m은 일단 여기 식에서는 알파 베타에다가 1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에서는 넘어가면 m이라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러니까 2m이려면 그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위랑 아래랑 또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2알파 2베타 넘기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2베타 더하기 3이 0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이제 알파랑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을 활용하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판별식 문제랑 똑같아진다. 곱합. 무슨 말이냐? 인수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2 갖고 있어야 되고 베타 플러스 2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더하면 4네. 계산하면 4네. 3이잖아. 우변에 1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이랑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어. 그때 알파랑 베타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m의 값의 합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m은 또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2m이 알파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베타인 거잖아. 2m이 될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곱하면 1 더하면 2가 될 수도 있고 곱하면 9, 1 더하면 10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m의 값은 1이랑 5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 그렇죠? 판별식을 해도 문제가 풀려. 근데 판별식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생각해야 돼. 뭔가 더 생각해야 돼서 좀 복잡해. 그리고 이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는 건 조금 위험하고 두근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정수라고 하면 그냥 근계관으로 부정방정식 만드시면 돼요. 근계관 쓰고 그거 가지고 부정방정식을 만들면 된다. 유리수면 그냥 판별식 써가지고 제곱수다 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보통 유리수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m이랑 n의 값의 범위를 또는 m의 값의 범위를 정해줄 거야. 왜냐면 저 m제곱 마이너스 3n이 제곱수가 되는 정수의 개수는 겁나 많아. 엄청 많기 때문에 미지수가 또 2개잖아. 그치?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줄 거고 정수라고 하면 사실 굳이 정해지지 않아도 계산을 이렇게 하면 유한계야. 얘는 무한계인데 얘는 유한계야. 그렇기 때문에 다 계산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두근이 정수라고 하면 근해 공식, 판별식 딴 거 다 제쳐두고 그냥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 쓰고 연립해서 부정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옆에 있는